혹시 2026년 5급 공채나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그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공식 공고문을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단계별 가이드로 완벽하게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숫자 38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6년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될 총인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이 순서대로 시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짚어볼 거니까요. 합격을 원하신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공고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대한 공식 계획인데요. 먼저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38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요. 5급 공무원이 341명,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가 40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5급 공무원 쪽에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지, 과연 내 전문성을 발휘할 곳은 어디일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급 공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쉽게 말해 행정직군은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고요. 과학기술직군은 그 설계를 기술적인 전문성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행정직군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와, 역시 일반 행정직이 무려 139명으로 가장 많네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경직이 70명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이나 법무행정 쪽도 눈여겨볼 만한 기회고요. 과학기술직군도 한번 볼까요? 국가 인프라의 핵심이죠. 일반 토목직이 1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일반 기계, 그리고 요즘 정말 중요해진 전산개발 분야에서도 10명의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내 전공과 딱 맞는 분야가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외교관. 바로 이 외교관 후보자를 일반 외교 직렬에서 총 40명 선발합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죠? 자, 이제 내가 과연 지원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관문이죠. 응시 자격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이, 국적,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나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008년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교정직과 보호직은 업무 특성상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결격 사유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쉽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현재 파산 상태이거나 금고 이상의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과거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파면 같은 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특히 복수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외교관처럼 일부 직렬에서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고요. 물론 이건 요약본이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원본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겠죠?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이 험난한 여정,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험은 이렇게 3개의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PSAT라고 부르는 공직 적격성 평가와 헌법 시험, 객관식이고요. 이걸 통과하면 두 번째로 전공 지식을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는 논문형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심층 면접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1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그 전에 미리 영어 성적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을 따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5급 공채 기준으로 가장 많이들 보시는 시험들의 최소 점수입니다. 토익은 700점, 토플 IBT는 71점 이상이 필요하네요. 이 점수들이 여러분의 영어 공부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설정해 줄 겁니다. 한국사는 더 간단합니다. 딱 하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우리가 한능검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2급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자격 요건들은 미리미리 갖춰두는 게 합격 전략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바로 날짜 이야기거든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둘 준비 되셨죠? 5급 행정직을 기준으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1월 말에 원서 접수하고 3월에 1차 시험 보고 6월 말에 며칠에 걸쳐서 2차 시험을 치르네요. 그리고 대망의 최종 합격자 발표가 10월 30일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나만의 수험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합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꿀팁과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2027년부터 1차 시험인 PSAT가 완전히 새로운 심화 시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이 PSAT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2026년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변화가 여러분의 수험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금 당장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토익 같은 어학 성적,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라는 걸 해둬야 인정이 됩니다. 깜빡하고 기간 지나면 몇 년간 고생해서 딴 점수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 겪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시험 제도가 크게 바뀌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쩌면 2026년이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도전에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